일본은 빈정이 상했는지 한국 제품을 불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은 불매 대상은 바로 한국 메신저 앱 라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의 90%는 라인을 사용하고 있죠. 라인이 처음 등장할 때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문자는 돈이 들지만 라인은 완전 무료였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다른 통사끼리 문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 일본의 라인은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숨에 점유율이 올랐고 현재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항하고자 이 라인을 불매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라인은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가짜뉴스가 세계로 알려지는 걸 보면 일본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인은 해악입니다. 라며 라인은 해악이지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규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꽤 전에 라인에 올린 사진 저작권이 라인사의 것이 된다고 하는 통지가 온 시점에서 지웠다. 지금은 왓츠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외로 생활에 지장이 없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인 같은 앱을 안 쓰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락 올 사람이 없다는 말일 텐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네요. 저도 해외 친구들과 왓츠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세계 제1의 이용자 수에 라며 자국에는 친구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라인의 모 회사는 한국입니다 라며 한국에서 만든 것임을 이번에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인을 대신하는 일본제를 원한다 라며 대체제가 없는 현실을 규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라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컴이라는 앱인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라인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강히 불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라인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보류했습니다 라며 라인 때문에 좋은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보류해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나는 일 때문에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면 일에 지장이 라며 불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라인을 대신할 앱을 갖고 싶네요 라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인 불매 괜찮은 일입니다. 도코모가 돈이 있으니까 일본판 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도코모는 일본의 SK통신사 같은 곳인데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나도 이번 달부터 라인 시작했어요 라며 불매하자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도저히 한국 제품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라인을 불매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에 난처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빈대가 호랑이가 되어서 잡아먹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보셨겠죠. 제가 방금 만든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아베 신조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한번 잡아보겠다고 지네 집 다 태워먹고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아베는 한국의 경제 추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무리수를 두었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팩트TV 팩트체크.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아베의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베가 이번 수출 배제를 이유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산업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등 부품 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하며 뒤처졌지만 완성품 분야에서는 혁신 기술을 내세워서 일본 기업들을 이미 앞질렀거나 본격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분야나 불화수소 같은 생산재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다 완성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쪽은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아베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제주 부리는 쪽은 자신들 같은데 완제품을 만들어 돈을 챙겨가는 쪽은 한국이었으니 약이 올라버릴 대로 올라버린 어리석은 아베는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걸 안 팔아버리면 한국은 망할 것 같으면이다 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면에는 아베의 이런 초조한 심리가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에 랭크되며 전자업계 강국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누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D램과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올레드 분야에서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용 중소형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90%가량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그나마 일본이 앞서가던 생산재, 자본재에서도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주었습니다. 페페TV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생산재, 자본재의 수입을 줄이자는 주장이었는데요. 바로 우리 기업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80% 이상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소재 부품에 대해서 부분 또는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쓰겠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단기간 안에 일본 수출 규제의 공백을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매출 하락을 걱정하면서도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국산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협력 지원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국내 소재 부품 기업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실태와 R&D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실태 조사와 2017년도 부품 소재 기업 R&D 투자와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을 수입해 활용하는 기업은 75%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매출 감소 같은 부정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공급 기업의 52%는 일본 수출 규제가 매출 증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1%는 기술력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수입선 다변화나 자체 개발을 통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일본 의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수요 기업은 19%가 향후 3개월 이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오직 10%만이 대체 불가능으로 내다봤고 64%는 부분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우리 기업들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닙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수입 규제로 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일본산에 의존했던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화 준비를 마치고 이달 말쯤 테스트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아베 화이트리스트 배제 빨리 좀 해주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올레드와 LCD 양산 라인에 적용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왔는데 이르면 이달 말 시험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보다 불화수소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공정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테스트 중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에 비해 불화수소 탈일본이 빠른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은 반도체처럼 나노 공정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9.9999999 12-9급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비교적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머티리얼스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에칭가스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SK 머티리얼스는 에칭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가스 제조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 머티리얼스 관계자는 최근 에칭가스 생산을 위한 설비 발주를 냈다면서 초기이기 때문에 파일럿 규모 시설을 우선 갖추고 올 연말 샘플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의 소재 다변화가 성공하면 최대 매출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서 넓게 보면 일본의 자해는 무모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해 일본의 대한국 소재 수출 계속 중단할 경우 전 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그 고통이 파급될 것이고 결국 일본의 소재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소재업체 주가는 내리고 한국 소재업체는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스텔라케미파, 다이킨공업,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소재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업계에선 비상장인 일본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의 한국 매출 비중은 전체의 무려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한국으로 불화수소를 수출하지 못하면 매출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반도체 소재 일본 업체들도 주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D램 생산용 포토레지스트와 갤럭시 폴드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와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불화수소를 비롯해 다양한 필수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검토하고 있어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강보합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벗어나 대체선을 빠르게 확보하며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도 이번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대표 종합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응수를 자제하라는 사설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생긴다면 스마트폰이나 PC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국제 정치의 도구로서 통상 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입장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평가를 해치는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를 옹호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수출 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한 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국내 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삼성이 SK 말고 어디에 팔아야 하니까 우리 재고 쌓여가는 거 안 보이시니까 아베 진짜 우리 굶겨 죽이려 그러시니까 라면서 아베에게 수출 규제 해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세계가 알아주는 투자가 짐 로저스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에서 그가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보는 원칙들을 제시해줍니다. 이 책에서 짐 로저스는 앞으로 20년 안에 일본은 쇠퇴하고 한국이 성장하여 나갈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나갈 이유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2가지는 한국인들의 기질, 내셔널 캐릭터가 일본인보다 개방적이어서 세계화에 적합한 기질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변화를 좋아하고 해외 문물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거 참 좋아합니다. 옛 것을 아낀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며 새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점을 한국의 발전 요소이자 강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짐 로저스는 아베의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해 일본에 끔찍한 짓을 하며 일본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베는 매일같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 모두가 번영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는 양국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래도 한국이 받는 고통은 일본보다 적을 것이다. 일본이 더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아베는 일본을 망치고 있다. 아베의 경제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는 학교를 떠나라고 F학점을 주겠다고, 아베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도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짐 로저스는 아베를 향해 사임하세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의 미친 짓을 멈추세요. 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국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일본어를 가르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위트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따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한 우리나라와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게 빨대 꽂았던 일본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보시면 답은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써봅니다. 이러다 정들겠어요. 미운 정. 추석인데 제가 이번에 한우 세트라도 보내드릴까요? 에이, 아니다. 아베 신조씨 후쿠시마산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먹어요, 그냥 그거. 후쿠시마산 소. 한우에는 방사능이 없거든요. 혹시 알아요? 방사능 소 먹으면 초능력이라도 생길지. 왜 만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초능력 막 생겨가지고 막 투명인간도 되고. 우와, 부럽다. 그럼 초능력 생길 때까지 방사능 소 많이 드세요. 안녕.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